인도가 새로운 암흑시대로 빠져들고 1세기 후 아메리카의 13개의 식민지는 영국 국왕의 통치 아래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773년 미합중국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 식민지에는 영국인의 3분의 1이 넘는 250만 명이 살고 있었지만 이들을 지배하는 왕은 5600km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투표권도 없고 자치력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폭발적인 인기를 끌던 상품 하나 때문에 상황이 뒤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차입니다. 1773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영국 정부는 식민지에서 판매되는 차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영국의 압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발언권도 주지 않는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정치가 셰뮤얼 애덤스는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약 46톤의 차를 산적한 배들이 영국에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애덤스는 차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을 내리고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영국의 의지도 확고했습니다. 1773년 11월 세척이 영국 배 중 첫 번째로 다트머스호가 보스턴 항구로 들어왔습니다. 배는 그리핀 부두에 정박했는데 차를 가득 싣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차를 실은 두 척의 배가 더 도착했습니다. 시민들은 20일 동안 선원들이 짐을 내리는 것을 막으며 영국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친영파인 보스턴 주지사는 시민들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군중이 행동을 취할 때가 왔습니다. 이들은 보스턴 항구로 향했습니다. 60명이 모호크 인디언 복장을 하고 갔는데 자신들을 외부 침입자에 맞선 아메리카의 원주민에 비유한 것입니다. 3시간 만에 46톤의 차가 버려졌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150만 달러가 넘는 양입니다. 이는 보스턴 차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반란은 유혈투쟁으로 이어져 독립국가의 탄생을 불러오게 됩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은 8년 동안 계속되었고 마침내 영국은 13개 식민지의 독립을 받아들였습니다. 셰뮤얼 애덤스는 미합중국 창립자들 중 한 명으로 독립선언문에도 서명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왕과 교황과 폭군은 타인을 지배할 권리만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생각이 나타나 사람들을 자극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사상이었습니다. 이 사상에 다른 인종과 여성이 포함되기까지는 거의 200년이라는 세월이 더 걸렸습니다. 하지만 평등과 개인의 권리라는 개념이 발생하면서 인류 사회는 크게 도약할 수 있었고 현대사회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미국의 독립혁명은 유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유의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그것을 쟁취하는 길은 험난하고 피로 얼룩진 과정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6세는 미국의 독립전쟁을 지원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썼습니다. 프랑스는 파산할 지경이었지만 귀족과 교회는 경제를 회복시킬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중산층과 빈곤층을 더 짜내려 했지만 그들에게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1789년 여름, 분노로 들끓던 사람들이 파리의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문직 계층이 처음으로 빈곤 노동자들과 같은 편이 되었습니다. 7월 14일 군중은 권력이 혐오스러운 왕실의 요새이자 감옥인 바스티유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당시의 수감자는 7명 뿐이었고 정치범은 없었습니다. 이들의 진짜 목표는 바스티유에 비축되어 있던 무기였습니다. 시위대는 부엌칼로 교도소장을 참수하고 승리를 기념했습니다. 봉기를 일으킨 군중은 새로운 대의 정치를 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후 4년 동안 이들은 왕권을 무너뜨리고 왕이 파리를 떠나지 못하게 했으며 가톨릭 교회와 귀족의 특권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프랑스를 세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 미국의 독립혁명을 본받아 이들은 이른바 인권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모든 시민의 평등과 선출된 정부에 대한 권리, 공정한 재판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혁명 후 2년이 지나고 루이 16세는 권력의 상실을 받아들일지 맞서 싸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아내인 마리 앙뚜아네트와 자식들과 함께 모두 하인으로 위장하고 파리를 탈출했습니다. 목적지는 왕정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네덜란드 국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탈출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왕실 기병대로 복무했던 전직 군인이 왕비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절대 권력을 누렸던 루이 16세는 무력한 신세로 전락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1792년 9월 프랑스는 공화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루이 16세는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혁명의 발명품인 단두대는 빠르고 효과적인 살인 기계였습니다. 처음으로 평민과 귀족이 평등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마침내 1000년 이상 지속해왔던 절대 권력이 단두대의 칼날에 잘려나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10년 후 나라는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습니다. 혁명 정부는 약해지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회 안정을 바라는 가운데 야심찬 장군 한 명이 그 열명을 이뤄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교황을 1시간 반이나 기다리게 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프랑스 황제 왕관을 머리에 직접 썼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절대 권력을 행사한 왕정에서 피해 혁명으로, 그리고 다시 황제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미국과 프랑스의 혁명은 끝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 박애라는 사상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프랑스의 식민지인 생도맹그의 노예들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IT입니다.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서로를 노예로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노예 무역의 잔인함은 그 산업과 규모만큼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300년에 걸쳐 1500만 명에 달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상태가 열악한 수송선에 실려 수천 킬로미터의 대서양을 가로질렀습니다. 이들은 북미와 남미, 카리브 지역의 농장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3분의 1은 도착한 지 3년이 못 돼 죽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정부는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노예를 부려 돈을 벌었습니다. 생도맹그는 수익성이 아주 좋은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유럽에서 소비되는 설탕의 40%와 커피의 60%를 공급했으며 아프리카에서 온 50만 명의 노예가 3만 2천 명에 불과한 유럽인 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혁명 소식이 섬에 전해졌을 때 아이티의 노예들은 흥분했습니다. 이들은 부두교의 의식으로 위장하고 그들만의 혁명을 모의했습니다. 1791년 8월 14일 밤, 한 무리의 노예들이 부두교의 제사장이자 노예들의 대장인 부크만 두티를 만났습니다. 부크만은 동료들에게 그를 알려주는 선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농장에서 농장으로 옮겨 다니며 비밀리에 반란을 선동했습니다. 부크만은 섬에서 백인을 없애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맹세의 뜻으로 도살한 돼지 피를 마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티의 독립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주 만에 10만 명이 넘는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4천 명의 백인 농장주를 학살했습니다. 농장 천여 곳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3년 후 프랑스 혁명 지도자들은 프랑스와 모든 식민지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아이티는 세계 최초의 흑인 공화국이자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후 100년 동안 노예 제도는 전 세계에 걸쳐 차츰 폐지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폐지한 나라 중 하나는 이른바 평등의 기초에 설립된 최초의 국가인 미합중국입니다. 사람들이 인권과 자유의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야만성으로 보이는 것은 노예 제도만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영국법에는 사형으로 처벌하는 범죄가 220가지나 있었습니다. 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부담이 계속해서 영국을 짓눌렀습니다. 제임스 쿡 선장은 거대한 호주 대륙에 처음으로 발을 들인 유럽인이었고 이 땅은 대영 제국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1787년 첫 이민자들이 탄 11척의 배가 도착했습니다. 대부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736명이 범죄자였는데 사형제도가 사라지면서 이곳에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나름 인도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 후로 63년 동안 호주의 유영지로 수송된 범죄자의 수는 16만 5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